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조만간에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하반기, 시스템 반도체는 내년부터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반도체 전체 시장의 얘기였는데 삼성전자도 똑같이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 삼성전자가 온전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모든 반도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할 때 예.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모빌리티나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게 좀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예. 그 비메모리는 영업이익률이 높고 예. 그리고 아직도 막 좀 개척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예. 메모리는 약간 성숙 산업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가 이게 그 폰 노이망 방식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쓰입니다. 보통 이제 그 CPU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가 반드시 탑재가 됩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하다 보니까 그 CPU가 사용되는 거는 반드시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 이제 CPU가 만약 이제 차량용 예. 모빌리티까지 가면 메모리가 계속 붙는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 메모리의 강자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성숙 산업이 아니죠. 예.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도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주식 사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 게 좀 연계가 돼서 예. SK도 그렇고 예.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용인에 엄청나게 또 막 짓잖아요. 예, 그렇죠. 막 300조 든다고 예. 이게 다 연결된 건가요? 연결된 거죠. 지금 그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0년간 프로젝트거든요. 171조를 쏟아붓습니다. 그게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그러한 투자가 불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혹시 투자되는 거는 예. 뭐 시스템이나 뭐 그 비메모리나 뭐 예. 메모리나 상관없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게 지금 팹을 5개를 지을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껏해야 1개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4개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메모리는 원래 또 그 예. 양산을 잘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예. 비메모리로 가고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그 메모리나 예. 다 성장 산업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그 잘못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산업은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꺾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모든 산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꺾였어요. 한번 성숙하다가.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또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 시작되면서 새로운 또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챗 GTP, 메타버스, IoT,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지는 것보다는 새로 생기는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예. 약간 말씀하실 때는 예.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이런 쪽은 좀 예. 약간 성숙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만약에 이렇게 우상향 산업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고점 뚫기 힘들다. 성숙산업.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왜냐면은 워낙 이제 삼성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커버렸다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 투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미 성숙을 해버렸어요. 그런 얘기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주가로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늘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늘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요. 예, 올라가겠죠. 단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사업이 커지면 나중에 분명히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이제 분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약간 줄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계속 커지겠죠. 아무튼 미래에 그 메모리 수요는 점점 폭발할 것이다. 예.
라고 보시는 거. 예. 예. 그러면은 예. 좀 삼성전자 한번 질문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예. 현재 문제를 한번 집중해서 미래는 이제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예. 그다음에 오해도 많이 불식이 되는데요. 예. 예. 그 최근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죠. 이런 실적이 언제쯤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조만간에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하반기, 시스템 반도체는 내년부터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반도체 전체 시장의 얘기였는데 삼성전자도 똑같이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 삼성전자가 온전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모든 반도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럼 올해 말부터 예. 좀 해소될 예.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게 갑작스럽게 커져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한다는 얘기죠. 매출도 그렇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예. 반도체가 좀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삼성전자가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이슈가 있으신가요? 아, 있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삼성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은 불황일 때 투자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기업들도. 근데 이제 오히려 이때 이제 삼성은 투자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불황일 때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1991년도인가요? 그때 초반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또 이제 불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웨이퍼가 보면 이제 150mm였어요. 그때 웨이퍼가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150mm 했었죠. 근데 이제 과감하게 그때 삼성전자는 200mm 웨이퍼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 시점을 늦췄어요. 불황 때문에. 근데 삼성은 그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리스크가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너 체제잖아요. 하다 보니까 오너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더라도 오너가 책임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죠. 전문 경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임기가 보통 이제 3, 4년입니다.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자가 납니다. 잘못하면. 예. 그런데 하겠습니까? 자기 4년 동안만 괜찮으면 문제 없는데 굳이 적자 나면서 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오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93년도에 넘버원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메모리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과감한 결단이 그 오너 체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그때 해서 그 시기만 잘 견뎌내면 이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이 지금도 불황이지만 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팹에 대한 투자입니다. 팹. 예. 지금 뭐 용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지금 불황인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쉘퍼스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1년에 한 개씩 팹을 짓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인재에 대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시면 삼성전자 쪽에서 아마 10,000명 가까이 채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반도체 기업, 글로벌 뭐 기업들 보시면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이런 기업들 보시면 10% 이상 감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도 감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오히려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불황일 때 오히려 더 인재들을 더 끌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 나중에 분명히 또 엔지니어 부족 사태가 또 발생합니다. 그걸 내다보고 미래 보험료를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또 R&D에 대한 투자예요. 작년에 불황일 때 지금 이제 투자가 보시면 이제 10% 이상 증액이 됐어요. 2022년도가 최고 투자 액이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갱신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황일 때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분명히 호황이 올 때 반드시 아마 경쟁자 앞서갈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네. 그러면 그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추격도 매서운데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하고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좀 어떠한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분야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증설에 지금 90%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시설 투자 말고도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이쪽에도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인재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원을 아마 뽑을 겁니다. 올해.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계약학과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삼성하고 SK 아마 많이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300명 이상 이제 한대요. 예 아, 학과를 그렇구나. 증원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한 6개월 전만 해도 안 한다고 막 예, 그래 예. 어떡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또 갑자기 뭐 이렇게 예. 위기가 와서 그런가. 그렇죠. 일단은 확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지금 이제 불황이지만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견이 없는 분야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아마 조만간에 좋아집니다. 예. 중국도 보시면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이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도 엄청난 맞아요.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독소 조항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재를 보시면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D램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18나노 언더는 못하게 지금 장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128단 이상은 못하게 지금 장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YMTC하고 그 다음에 D램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장을 지금 건설을 지금 했는데 거의 근데 이제 장비를 못 넣고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어요. 양치 메모리, 창신 메모리는 예. 중국 기업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요게 예, YMTC입니다. 예, 양치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아마 더 제재가 강화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당분간 아마 중국에서 지금 메모리 생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그 보통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거는 더 늦어지는 건가요? 늦어질 수밖에 없죠. 예, 특히나 지금 보시면 DUV 장비뿐만이 아니고 EUV 장비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나 SK는 벌써 뭐 작년 훨씬 전에 지금 이제 보시면 EUV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메모리에. 그래서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DDR5를 양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R4를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DDR5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장비 때문에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제재하는 이상.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중국의 지도부들이 예. 미국 때문에 중국 경제 어렵다고 막 이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많은 반도체 기업이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예. 그 중국에서는 저 양치 메모리랑 예. 창신 메모리 위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근데 저 두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이 예. 힘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른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SMIC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보시면 EUV 공정을 도입하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나노 언더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삼성 파운드리하고 계속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이득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 지금 뭐 제재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재 때문에 한국이 엄청난 혜택을 봤다고 봐요. 저는.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중국에 예. 저희가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예. 근데 그 수요도 없어질 수 있어요. 수요는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아쉽게도. 왜냐하면 그 중국이 지금 자급자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2025년까지 70%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옛날에 나왔어요. 그런 계획이. 근데 지금 한 20%도 채 안 됩니다. 자급자족이. 아직 멀었죠.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20나노 대, 10나노 때는 할 수 있거든요. EUV 장비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를 보시면 지금 EUV 공정은 불과 5%도 안 됩니다. 수요가. 대부분이 다 10나노 이상의 공정이라는 얘기죠.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국이 하는데. 오히려 그쪽의 수요가 90%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 크고 있습니다.
첨단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첨단은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구공정으로 계속하자. 그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20나노대 위주로. 왜냐하면 20나노대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일반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쪽에 20나노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 그런데 뭐 예.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가면 예. 점점 고급 기술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죠. 뒤처질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아까 반도체를 예. 수출하잖아요. 예, 예. 그 수요는 줄어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은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앞서서 예. 막 챗 GPT를 얘기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침투율도 올라가고 예, 예. 그게 또 막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가면 예. 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 줄어들더라도 맞습니다. 그게 예.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비슷비슷해진다고 볼 수 더 있을까요? 커지죠. 더 커진다고 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크긴 하지만 네. 미국하고 유럽,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아시아권들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데도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또. 예.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수출선 다변화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따라오려면 예. 한참 멀었다. 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예, 특히나 보시면 그 D램하고 그다음에 낸드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 쫓아왔습니다. 지금 중국도 뭐 200단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낸드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4, 5년 정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낸드 같은 경우는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2004년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불과 뭐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몇십 년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2배 이상.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동안. 기술 자체도 상당히 고난이도가 돼 있어요. 지금.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더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낸드는 20년밖에 안 되니까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큰 거죠.